토론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 및 방법 등을 설명드리고 몇 가지 강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상 우측에 게시되어 있는 식순에 따라 각 후보자 정책 발표를 4분씩 진행하고 이후 3개의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과 각 질문에 대한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이후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휴식 시간 이후 순서는 마지막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후보자들이 사전 추첨을 통해 선택한 1개의 비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2분간 진행한 이후 청중 질문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접수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순서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론회장 입구에 청중 질문을 위한 용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질문을 원하는 청중께서는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휴식 시간에 취합 및 섭외를 하여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토론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채팅창 질문 댓글을 적어주시면 취합 선별해서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 종료 20초 전 종이 한번 울리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종이 2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시간에서 10초가 경과하게 되면 후보자의 마이크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종료 시간에서 30초가 경과하게 되면 강제 종료되오니 후보자님께서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발표 및 답변과 후보자들 간의 질의응답 순서는 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후보자님들의 추첨을 통해서 이미 정해진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토론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중 및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도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공정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비방하는 일체 행동들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청중들께서도 장면 질서를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휴대폰은 녹음 또는 진동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전 공지를 마치고 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첫 순서의 후보자님들의 정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최희락 후보님, 왕재필 후보님, 백창훈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4분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희락 후보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최희락 교수입니다. 지난 4년은 우리에겐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브로콜 대학 30, 우정공 입학 전형 확대, 그리고 라이즈 사업 등 힘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큰 파도를 뚫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파도에 명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상황 분석과 세심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과 같은 총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수와 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 행정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경영자로서 필수적인 대외 활동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 모두와 격의 없이 소통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의 파도 앞에 혁신을 부른 대학들을 추진력 있게 이끌 유능한 선장과 같은 총장이 되기 위해 저는 첫째,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실용적 교육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공에 매몰되지 않는 융합과 다능력 교육 및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역량 있는 신진 학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수준의 저명 학자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10개 분야를 발굴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부경 가족들이 행복한 국립부경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세상 어떤 조직도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복지제도 개선 그리고 행정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부경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국립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국립부경대학교의 미래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경계를 허물고 자유로운 융합의 가치로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인문과학과 기초과학을 결합시키고 지역산업과 강력히 연결되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속들을 바탕으로 저 최일학은 여러분 모두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실행하여 밀려오는 변화와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부경대학교는 90년 통합 이후 28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95년부터 재직하며 우리 대학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청년의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왕대필 부부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경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제8대 총장 후보 기호 2번 왕대필 교수입니다. 부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저의 소신과 신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경대학교는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사회 위축으로 말미암아 혁신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뚜렷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겐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책임 있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부경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3가지 키워드는 첫째, 소통과 혁신, 둘째, 학력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강한 대학, 그리고 셋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학입니다. 첫째, 소통과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위해 소통 플랫폼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학내 소통화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다방면에 권위 있는 유명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대학 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기초보호학문 지킴이 역할을 할 기초보호학문 진흥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기초보호학문 진흥안은 다양한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혁신적 발전 정책을 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내 구성원에게 캠퍼스 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해 교수 및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로 교직원에 대한 예우, 처우 개선과 인권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력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강한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뿐 아니라 외국 유학생을 유입을 위한 글로벌 캠퍼스 운영으로 학력 인구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유연한 입학 제도로 우수 학생들의 입학 지원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평생교육 강의 개설 등 성인학습자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또 각 캠퍼스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사회와의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셋째로 부경대학교의 당면 과제인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내부 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외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글로벌 사업 선정을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사업 선정을 위한 5단계 플랜을 제안합니다. 1단계로 대학 내부 역량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에서 4단계로 대학 구조조정 사업안, 의료특화 글로벌 사업안, 초강력 특성화 캠퍼스 구축안을 각각 모델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5단계로 최적의 사업안 마련과 사업 수행의 안정화를 위해 내부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의존형 수입 소모형 모델에서 더 나아가 자립적 발전기금 회계 모델로 변화를 깨야 하겠습니다.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 시스템 개선에 힘을 쓰겠습니다. 신임교원의 빠른 정착을 위해 힘쓰고 개인 연구과제 간접비 인하 및 탄력적 운영, 우수 논문 지원금, 당해연도 지급 등 연구 활성화 정책에 힘을 쓰겠습니다. 교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1,000원의 건강밥상 그리고 시험기간에 방과식당 운영하여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등 학생복지 개선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경대의 미래를 위해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자율전공을 확대 개편하고 지역 맞춤형 신산업 분야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직의 인사누적 해소, 특별보상, 해외 우수 대학 연수 인원도 확대하며 대학 회계 직원의 승진 제도과 인센티브도 현실화하겠습니다. 국영소통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학내 여러 구성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그 결과를 직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중심 세대 일원으로 선배 교수님들의 지혜와 후배 교수님들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직을 경험하면서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매진하면서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국립부경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저희 모든 힘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국립부경대학교 제8대 총장 후보 기호 2번 왕재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상원 후보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8대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후보자 기호 1번 배상훈입니다. 다들 우리 대학이 위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 총장 제8대 총장 선거에 오늘 이 공개 토론회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취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내 여러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직접 와주신 우리 교수님들, 다음에 직원 선생님들, 다음에 우리 학생 대표들 이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접속을 하셔서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다음에 우리의 이 열정들이 대학 발전에 반드시 녹여져서 우리 학교를 보다 나은 학교, 좀 더 지속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물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가 부산 지역에 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와서 학령 인구가 49만으로 줄고 2014년도에는 3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더 드라마틱하게 올해 2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29만 6천 명. 앞으로 10년 뒤 2035가 되면 19만 8천 명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위기다 하고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글로컬의 문제, 글로컬 참시 사업, 대학 통합의 문제, 그다음에 우전공 입학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결국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다음에 그럼으로써 정부가 우리 대학의 재정적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재정적인 위협도 매우 크게 지금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회계 쪽에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부산에서의 제2위인 대학, 우리의 재정 상태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매년 한 60억, 70억 정도가 이거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막 메꿔 나가는 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재정적 위기는 우리의 복지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협 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제8대 총장 후보자로서 거의 매일 노심초사하고 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약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통합 28년 차입니다. 96년에 통합이 되고 이 구성원 여러분들이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4년간 우리의 내부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외부와의 연계, 부산시와의 연계,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외형적 발전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하지만 우리가 확고심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6월 26일 다다음 주 우리 수요일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필히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기호 1번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래, 함께하는 혁신을 중심으로 대학을 꼭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환 후보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후보자님들의 소중한 정책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발표를 마치고 다음 순서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에 대한 후보자님 간의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답변 순서는 편의상 제가 기호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후보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1번 질문은 기호 1, 2, 3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고 2번 질문은 기호 2번, 3번, 1번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번 질문은 3번, 1번, 2번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번 질문은 사전에 추첨으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최일학 후보님, 황교필 후보님, 배상훈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주어진 공통질문에 2분간 답변을 하시고 세 후보자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순서는 공통질문 발표하실 순서와 같습니다. 질문하실 후보자께서는 나머지 후보자님들께 30초 동안 질문하시고 1분간 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즉 후보자별로 질의응답이 각 후보자들에게 한 차례씩 진행됩니다. 참고로 4개의 공통질문들은 사전에 판매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총장 추천위원회 소견발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후보자님들께 질문이 배포되었기에 제가 한 번만 읽고 각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글로컬 대학 사업관리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2회 연속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당선되시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발표 시간은 2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훈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탈락의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구성원들의 이렇게 합의된 어떤 의견들을 듣지 않은 그런 좀 절차상의 문제들, 우리 총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 시위 이런 거 등등 해서 다음에 교수님들도 묵묵히는 계셨으나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뉴스를 통해서 대학 통합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 교직원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소통의 구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야기가 됐다. 또 그것도 합의되지 않는, 합심이 되지 않는 우리의 안이 외부에 나갔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내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로컬 제안서의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혁신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환경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혁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부합하는 인구가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한 혁신과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혁신, 글로벌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진 그게 밑바탕이 되지 않은 인력 양성은 먹히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에 되겠습니다. 대응 방안은 일단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컬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컬 사업 추진위원회, 다음에 실제 작업을 하는 글로컬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으로는 내부 혁신과 외부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 내부 구성원들 우리 기획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지난 1년, 2년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우리 대학이 되기 위해서 적정한 그런 제안서가 작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은 이 사업을 2년간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공부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1996년 7월에 통합이 돼서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종합대학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앞으로 아마 종합대학의 큰 가치를 향해서 우리 대학은 달려갈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화두가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우리가 두 번의 고배를 마셨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한 자료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이 글로컬 사업이라는 게 큰 틀은 그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기관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산업계가 서로 잘 연결을 해서 특성화 있는 할 수 있는 걸 잘 뽑아내서 학교는 학생을 잘 교육하고 기관은 잘 지원해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 정존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큰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해양대학교의 통합을 위해서 큰 업적은 이루어냈지만은 특성화를 해양수산 특성화의 하나의 특성화를 두다 보니 부산시가 매년 아니죠 한 4년간 9대 전략산업이라는 걸 냅니다. 그 전략산업과의 미스매치가 이번에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라이즈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되면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전략산업들하고의 서로 링크를 많이 걸어서 우리 부경대학교의 역량과 그리고 부경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잘 모아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소통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회장님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글로컬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글로컬이 우리 학교에 중요하고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 글로컬 선정 과정에서의 내부 소통이 많이 부재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제 답변에 많은 부과된 내용이 얼른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희락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학과 간이나 대학과 지역 산업관, 국내와 국외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 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대도약을 추진하는 지역 대학의 동반 지역과 대학 간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학을 30개를 뽑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1차하고 2차 주기별로 그 느낌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글로컬 위원이나 교육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잘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많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간의 소통 부족. 어떤 일든 우리가 단합을 하면 그 의미는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학내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점은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또한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이 통합 파트너인 3대 대학 간의 소통하기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쉬운 것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대학이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용당이 가지고 있는 산학 캠퍼스로서의 무한한 가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원조격인 수산,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첨단 산업 기반의 이공학,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 특구와 유엔 기념공원을 활용한 지역 기반 특성화를 반영하여 지역 및 산업 수요 기반의 혁신적인 내용을 담아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내 인사들과 학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침 글로벌 대학 30 추진 TF를 통해 가지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답변을 마치고 질문 주제에 대해 후보자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좀 명예스러운 것은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시길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훈 후보님께서 왕대필 후보님과 최재학 후보님께 질문하여 주시면. 네, 먼저 우리 강 교수님, 다음에 최일학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의 그런 문제학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간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왕 교수님에게는 지역과 연계한, 즉 부산시와 연계했을 때 우리의 어떠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가를 질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일학 교수님에게는 금방 용담 캠퍼스의 산학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5년부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해서 라이즈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대학 지원 전담 부서까지 신설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RIS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1,500억이 지금 투입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RIS에 참여를 해서 참여 교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향후의 글로벌 사업은 이 지역과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물론 학교의 특성화도 중요하고요. 내부적인 벽 협력도 함께 가야 되겠지만은 이 지역 사회와 학교와 그리고 지역 산업계가 어떻게 서로 링크를 잘 걸어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느냐, 거기에 글로벌의 선택가 저는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최일학 후보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담의 가치는 한강이라면서는 가장 산학을 잘할 수 있는 캠퍼스입니다. 10만 평의 부지에 지금 현재 기업이 240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좀 줄어가지고 200개가 좀 못됩니다. 근데 좀 4년 후에 캠퍼스 혁신 파크로 해가지고 200개의 기업들이 또 들어오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특성화해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어디도 없는 우리 장점을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거분들이 빕니다만 대기업의 연구소가 와가지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체를 요구하는 인력을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그런 제공하고 해가지고 그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용당에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대필 후보님께서 최일학 배상훈 후보님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참석하셨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나마 이제 글로컬 사업 30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양 후보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일학 후보님 여쭤보시죠. 결국은 이 글로컬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글로벌로 어떻게 들고 가는 문제인데, 결국은 지역, 우리가 현재 있는 남부하고의 특성을 특히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라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엔 평화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특구가 존재해서 세계 어디도 없는 부분을 우리 같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용담 캠퍼스라든지 다음 우리 수해양을 같이 잘 조합한다 그러면 충분히 대한민국 어디도 없는 그런 특색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네, 매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 이 글로컬에 대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 혁신안이 꼭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후의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협업 없이 우리가 인력 양성한들 일자리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부를 벗어나서 동남권에서의 우리 대학의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근에는 센텀도 있고 북한 재개발 통해서 스마트 물류 단지도 있고 북한 및 어딥니까 문현동 스마트 금융 그다음에 기자고 시리아 지역의 관광 레저 해양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글로벌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해외 글로벌 파트도 역시 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우리 미래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학 후보님께서 배상훈 왕재필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 공동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교육부나 글로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혁신을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중에 내부적인 교육 혁신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두 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교육 혁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배상훈 후보님 말씀. 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 혁신 파트는 우리가 이 정부의 시책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결국은 무전공 입학제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전공 입학제가 뭡니까?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 글로컬만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글로컬은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을 학문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무전공 입학제에 대한 어떠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나 이게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은 또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초점은 무전공 입학에 맞는 교육 혁신이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비인기 학과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학문적인 인문사회와 다음에 동학계열과의 또 형평성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죄송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벽 허물입니다. 어떻게 벽을 허물 것이냐? 교육 파트에서는 결국에는 무학과 그리고 무학년제 그리고 융합 전공 활성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여러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교원의 운영이나 평가를 개선하고 그다음 제2A 활성화라고 2개 이상의 전공 소속 교원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학력 인구하고 비학력 인구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그런 협력가 필요한데요. 즉 학력 인구가 아닌 분, 재직자, 은퇴자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편안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이 대학에 보면 외부로 보면 글로벌 혁신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벽 핵물입니다. 이 글로벌 혁신을 통해서 이 유학생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교육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안하는 게 외국인 유학생 특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우리 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이 이 부산 지역이나 이학년 동남권에 잘 취업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조를 교육 시스템에서 만들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지속 가능한 대학 재정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대학의 재정은 지속 가능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 후보님의 의견과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공의 2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왕재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 포함해서 학생분들 다 공히 우리 학교의 재정 문제가 어렵다라는 건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등록금이 장기간 공격이 됐고 그리고 고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육성 사업비도 거의 반 이상 저희가 삭감이 이제 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글로컬 사업 선정입니다. 예, 선정이 되면 이 재정의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메워갈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발전기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발전기금은 이제 외부 의존형 그리고 수입 소모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자립적인 발전기금 회계 모델로 좀 전환을 해보자. 이게 그럼 수입형 사업 모델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용담 캠퍼스에 가면 종합공학 실습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에 대한 수입 모델을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연계한 지자체 연계 교육 사업들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용담 캠퍼스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부지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에 있는 수상대저관도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도 저희가 줄여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정원의 학생을 확보해서 결국에는 그 수익금을 늘리자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평생 교육 사업을 활성화하고요. 두 번째가 양질의 외국인을 잘 데리고 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국립대가 올해부터는 그 글로벌 캠퍼스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브랜치 형태로 생각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에서 2년간 사이버 수업을 듣고 2년 뒤에 우리 학교에 와서 그리고 야구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면 외국 유학생들의 수도 아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락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 대학 회계에서 현재 34억 원의 이제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좀 추가한 44억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총 수입을 생각해 보면 수입이 683억입니다. 등록금이 588억, 기타 수입이 95억입니다. 근데 지출이 717억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등록금이 동결되고 임금이 상승하고 공공요금, 시간 강사비 등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국립대학은 이 등록금을 올리기가 거의 힘듭니다. 따라서 정원 외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1680명인 유학생을 적어도 3000명 수준까지 확보를 하는 것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하는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캠퍼스, 그래서 거기서 학생을 가르치면 최대한 30% 좀 등록금 30% 정도를 대학 회계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유학생을 확대하면 그 유학생의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보이랍니다만 대형 책 사업을 통한 역시 이제 글로벌 대학이나 라이즈 등의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의 큰 그 중에 하나인 수입 대체경비를 증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용담이나 우리 이제 농산 같은데 기업 유치를 통해서 국유재산 사용률을 확대하고 사회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늘리고 연수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주말 오픈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대학의 발전 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훈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2009년도에 등록금 동결이 된 이후에 등록금이 사실은 우리 제일 큰 수익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동결이 된 바람에 좀 어렵고요. 다음 입학금이라는 것도 2019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대나 다음에 우리 본부부서, 행정부서에서 그 요구 예산들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공공요금 등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에너지 절약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간소화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학사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산자적에 확충해야 됩니다. 간접비가 연간 한 140억 들어오는 것도 더 우리 동의를 해서 물론 시스템적으로 그것들을 더 간접비를 증수할 수 있는 지금 한 23% 가고 있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더 많은 대형, 중형, 소형 R&D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학교가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발전기금 부분입니다. 총장이 직접 발로 뛰어서 한번 우리가 지금 20억, 30억 규모의 발전기금 자체를 배 이상으로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부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발전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요. 다음에 수익성 사업입니다.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산시와 직결돼야 되고 나아갔으면 우리 교수님과 직접 연계된 기업들이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대학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교육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연간 2, 30억 규모의 사업들입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평생교육, 다음에 재교육이 필요한 여러 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를, 입지라고 하는 좋은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제공해서 꼭 이뤄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답변을 마치고 질문 주제에 대해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왕대필 후보님께서 질문하시고 최희락 배상훈 후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이 재정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다, 발로 뛰어야 된다. 물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양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서 얼마만큼의 발전기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분들, 그러면 저 주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문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이제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재 대기업의 예를 들면 부사장 정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제가 총장이 되면 이런 약속을 지금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적극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계시는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재를 훈련하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인근에 있는 저런 잘 아시면 이제 금양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장학금이 선수학적으로 그 발전기금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는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배상훈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그 재정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러니까 총장이나 또 혹은 대외부총장님의 개인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은 재정학생이 2만 명에 이르는, 다음에 우리 동문회 22만 명입니다. 이런 거대 조직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동문회에 대한 우리가 DB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 은퇴를 하셨지만 재력이 있는 분들 발로 뛰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100대 기업 없습니다. 하지만 100대 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이니까 당연히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급 인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우리 고급 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를 충분하게 홍보하고 이런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재정 확보에 도움을 꼭 이뤄내야 됩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희락 후보님께서 배상훈 황재필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후보님께서 대학에게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 후보님은 아까 자립형 발전 모델이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노력을 용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모델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대수 배상훈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제일 우려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간소화 부분은 일단 모든 회의에 가급적 출력물을 없애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 심의를 하거나 다음에 캠퍼스 계획위원회에 들어가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의 회의시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단대 회의도 마찬가지고 학과 회의도 마찬가지고 본부 회의도 경우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만 하더라도 분명히 많은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구체적인 건 또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좀 더 다이어트하고 슬림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연히 행정적 최적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대필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후보님 다 역량이 충분히 저는 뛰어나다 생각을 하고요. 좋은 발전 기금을 대학 전략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현재 뭐 대학이 더 비슷할 겁니다. 현재 대학 발전 기금은 외부에 의존해서 즉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소모하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요 모델 플러스 해서 알파로 제가 제안했던 게 자립적으로 발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모델로는 예를 들어서 용담 캠퍼스에 종합실센터가 있는데 거기 기관 공장이 있는데요. 그 기관 공장에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충분히 그 기관 공장을 통해서 많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실험 실습을 하고 그리고 그 광개토대학 그 광개토관이라고 기숙사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체류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좀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자립적인 발전기금 회계 모델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훈 후보님께서 질문하시고 왕대필 최희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후보님께 우리 수익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그 확충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익형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그 수익형 모델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조금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수익형 모델 플러스에서 지자체 연계 사업도 같이 하면 좋은 게요. 여기 지금 우리 캠퍼스 정문 앞에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도시 재생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캠퍼스 앞쪽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플러스해서 우리 대학 앞으로 지나가고 지금 공학 1, 2관이 유엔 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특구 관련된 사업과 또 연계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 많은 돈을 받아오면 좋지만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우리가 운영비나 건설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연계해서 받아내자는 게 제가 생각하는 자립적인 발전기금 회계 모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수익형 사업이라 하면 결국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익 대체 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원이나 그 체육관, 그다음에 뭐 수영장,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그런 우리 부경대학은 사실은 인프라가 가장 그 주위에 여건이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금보다 적어도 4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익 대체 경비는 현재 후기자산 사용료만 해도 연간 6억 5천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배 이상 충분히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고추장 공장에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부경대학의 토지 중에서도 가장 인근에 상가하고 밀집해 있는 지역 거기서 PTL 사업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연간 임대료라든지 그 위에 공간 활용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밖에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후보님들 공통질문 두 번째 진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공통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학 특성화 관련 방안입니다.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및 연구뿐 아니라 지역, 삶, 학, 관, 협력 방안 측면에서도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특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 최일학 후보님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경대학은 전국 어디에나 있는 국립대학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 즉 지역 사회 및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산업협력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 라이즈 센터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라이즈 RIS와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 붙은 라이즈 센터와 부산시의 특성화 분야,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에너지 산업, 수해양, 정보, 소프트웨어, 라이프케어, 글로벌 연구 등이 있습니다. 대한협력 체계를 초속히 마련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발상을 바꿔서 수요자 맞춤으로 해서 부산시 산하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부경대학교가 해줄 수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특성과 장점을 잘 정의해서 우리 대학의 장점을 특성화함으로써 향후 지역 산하관의 역할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주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용단 캠퍼스가 그러한 플랫폼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겠죠. 기업, 대학, 부산시와 같이 협업을 가능한데 지금 홍보를 뽑고 있는 것이 이제 경창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죠. 상당히 자동차로 큰 산업이 있는데 거기는 뭐 내락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형 연구소가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로마크 졸업생인 금양 기업도 보다 가까이 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ICPBL 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문제를 교육 과정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해 가지고 기업과 사회 간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우리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신산업, 미래 신산업이 뭔가에 대한 스터디 구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에서부터 2차전지 미래항공, 그다음에 디지털 금융 이런 류들이 5가지의 신산업입니다. 부대 전략 사업도 있죠. 해양금융, 문화, 관광, 미래 모빌리티. 뭐 들어보시면 우리 학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학과하고도 매우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이오 헬스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혁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 지원처라는 걸 만들어서 라이즈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방형 스마트 공유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대 융합 집단 인문사회에 대한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적 수준의 지산학 융합 뭐 이런 연구들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최대화시키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 관련해서도 지산학에 대한 협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교육이나 성인학습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산학 협력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인턴십, 뭐 우리가 말로만 하는 여기 이런 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대 미래 신산업과 9대 전략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현장 실습과 인턴십 그리고 취업, 진로 교육 이런 것 등등을 수행을 할 때 결국은 우리 부산에서 우리 부경대를 졸업한 우리의 그 졸업생이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에 정주하면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지산학 협력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공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립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용담 캠퍼스에 가시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드래곤 URP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결국에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교육부하고 부산시하고 그리고 대학, 기업, 연구기관 지역이 중심이 돼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학내에 조성을 해서 결국에는 특화될 수 있는 분야. 우리 학교는 스마트 해양하고 지능형 기계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뭐 기업 지원, 콜라보레, 기술 사업화 등해서 많은 이 지역과 그리고 기관과 연과 학이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플러스에서 리크 플러스 사업도 우리 학교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라이즈 체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링크 사업도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확대 발전시켜서 이 특성화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 대학은 이 분야에서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글로벌 사업에서도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한 강점을 넣어서 글로벌 사업이 선정되는데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 후보자님의 답변을 마치고 질문 주제에 대해 후보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기락 후보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좀 더 지금 이제 링크도 일본 사업이 돼가지고 라이즈로 넘어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라이즈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주시하게 이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아까 배우분께서 그런 조직 신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두 분 공통 질문입니다. 라이즈 대응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게 보상을 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훈 후보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에게는 기획처가 있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의 과제들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연구지원처의 경우에는 그 3단의 이전 단계입니다.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제안자도 그다음에 물론 예산 확보가 되도록 또 이렇게 같이 뛰어야 되고요. 사업의 기획, 그다음에 제안, 수주 뭐 여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반장을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잘하는 그래서 라이즈 사업에도 연구지원처가 중심이 된 체계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연구지원처에 대해서 저는 우리들이 꼭 이루어내야 될 지산학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약집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연구처 신설을 제가 공약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뭐 서울대나 연대는 연구처가 이미 있고요. 작년에 이제 제주대가 이제 연구처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존의 산학협력단의 하는 기능이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데 연구 지원, 그다음 행정 지원, 뭐 과제 지원 이런 걸 잘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 라이즈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부산시가 중심이 돼서 많은 사업을 운영을 할 텐데 그 부산시에 있는 많은 사업들을 직접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처를 제가 신설을 제안했고요. 이 지원처가 결국에는 지산학 간의 협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훈 후보님께서 각 후보님들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최기락 후보님께서 용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익형 사업 중에 용당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용당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엄재필 후보님께는 URB 플러스 사업도 있고 우리 용당에서 조금 모범 사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학의 교수님과 연구실에 계시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지산학 관련된 어떤 프로덕트를 내거나 아웃풋을 내서 이것들이 제대로 잘 되는 모범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수는 황기필 후보님부터 먼저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드래곤 URB 플러스 사업이 안타깝게도 5월에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 URB 사업이
원래는 URP 사업이었고 이제 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URP 플러스 사업까지 진행이 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이 URP 사업을 통해서 많은 연구소 기업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연구소 기업과 관련된 학생들과 연계된 창업 기업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연구소 기업과 관련된 교수님이 기술 지도하는 기업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연구소 기업이 들어와서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과 함께해서 뭐 과제로 우리가 수주하는 많은 좋은 선순환 구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URP 플러스 사업이 올해로 일몰이 됐지만은 이런 관련된 유사 사업을 내년에 라이즈 체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한 사업 수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희학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이 파트가 맞는지 모르겠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캠퍼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말고도 대형도 있지만 동백리와 오성이 있고, 그다음에 녹산이 있습니다. 현재 동백리 자체가 자연업체에서 여기 이제 연어양시장 1년에 그 500동원을 하게 됨으로써 중공원 홍업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연수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권 원자력 과학원에서도 그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고 있어요. 인대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그 동백리에 있는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수입 모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계열이 가장 이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수입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워낙 과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심적인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녹산도 현재 어린이 집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가 뭐 1억 2천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욱더 이제 활용할 방법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왕대필 후보님께서 각 후보님들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에는 이 특성화가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우리 라이즈 시대에서 반드시 특성화가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특성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안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은 특성화라는 라이즈라는 부분은 우리 RIS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청년이 지역을 어떻게 정주하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목적의 사업인데 거기다가 에듀케이션 E가 없어 RIS-E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지역의 청년이 정주하고 그런 지역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 RIS가 되는데 또 따지고 보면 결국 기업하고 연계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한다든지 현장 실습을 한다든지 산업 협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연계될 수 있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부동산 시장 플랫폼을 구축해서 연결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이 RIS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그 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상훈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가 라이즈 사업입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 25년부터 그 부산시에서 지산학 협력과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부산시로 가고 부산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링크 사업,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그 부분, 다음에 산학 협력 부분까지도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예산이 될 거고요. 평생교육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4가지의 어떤 주제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연결고리는 결국은 지역 혁신과 부산시와 어떻게 공조를 해서 일자리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갈 건가를 염두에 둔 라이즈 사업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여기 대비해야 됩니다. 네, 후보님들 세 번째 공통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세 번째 공통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및 질의응답은 사전에 추첨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 공통질문 발표 순서는 최희락 후보님, 강대필 후보님, 배상훈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질문은 대학 간 통합 관련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대학 통합 요구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타 대학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불가피하다면 당선 후 총장 임기 동안 어떤 준비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 발표는 최희락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33년 4년부터 39년 사이에 인구 절벽에 의해 가지고 대입전과 대학 진학생 차이가 20만 명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대학의 소멸이라는 것은 지역 문제와 상생관계가 있어서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이미 부산의 국립대 4개 통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간의 통합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멀지 않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통합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 부경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특성화된 강한 장점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의 4개 국립대학이 상호 발전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4개의 국립대 간 통합을 주도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해양대학과의 통합 문제는 혹시 이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많이 가신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브로콜 대학 30등의 정보 지원이 없다면 상호 발전적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대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비 선정된 총 33개 개교에 20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통합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나섰던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연합 모델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도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모델이 뭐냐면 이 국립대 사립대, 즉 그 영남대하고 그 다음에 금호공대의 모델도 있고, 그 권역을 넘어선 초강력권 모델도 이번에 예비 선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사회와 그리고 대학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된다면 어떠한 모델이라도 충분히 교육부에서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좋은 점수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통합이 됐든 연합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장이 되면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걸 찾아드리고 싶냐면 장이 되는 여러 모델을 제안을 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구성원과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유시 계열 모델입니다. 이게 강원대가 1도1 국립대가 이제 지난번 블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그리고 부산교대를 하나로 해서 부산대라는 큰 틀에서 각 캠퍼스를 특성화를 하고 그 캠퍼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각 캠퍼스를 특성화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화학적 결합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틀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대학이 작년에 23년도에 방사선 의학 전문대학원 의정원 설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30명 규모의 체력 과정인데요. 이렇듯 우리가 지금 설립하고 있는 이 기장 쪽에 있는 의정원과 연계해서 저는 의료연합을 한번 구성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권과 그 이상을 규모를 넘어서는 초강력 캠퍼스에 대한 모델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창원대 또 멀리 보면 제주대까지 각 대학과 각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모델로도 우리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고요. 그 모델로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상훈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통합의 핵심적인 방향은 통합 이전에 우리들의 자생력,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먼저 밑받침이 돼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조금 부실한 상태에서의 통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의 전제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않는 그 통합은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의 이렇게 일치된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가 되지 않는 그런 통합에 있어서 그 불이익에 대한 각 구성원 모두의 불이익에 대한 감당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단은 자체적인 노력, 우리 스스로의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통합을 말 그대로 할 때 대학 간 상생의 시너지가 생겨야 됩니다.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되는 통합은 무의미한 통합 아닙니까? 각자에서도 1인데 1 더하기 1은 3, 5, 10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대학하고 같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총장 직속의 PKNU 미래전략위원회 같은 걸 둬야 됩니다. 각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다음에 그 대상은 우리가 없는 의대, 약대, 한의대, IT 뭐 이런 쪽 부분에서 소유문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특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경남 지역만 국한할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광역권에서도 우리의 파트너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답변을 마치고 질문 주제에 대해 후보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최희라 후보님께서 각 후보님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을 해봐도 교육부는 앞으로도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은 지금 4년제 대학이 17개, 이제 하나가 줄 예정으로 있으니까 16개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에서도 가장 국립대학이 많은 그 대학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각자 부산대학하고 해양대학, 그 우리과 해양대학, 부산대학 뭐 각자 개고있으면 좋습니다.에 대한 그 통합의 견해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 순서는 왕대필 후보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하고 유사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교육부나 정부의 기조가 현재로서는 이제 1도 1 국립대 기조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부산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이나 연합 모델로 가야 되는 것은 뭐 방향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에 강원도 모델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각 대학 캠퍼스별로 특성을 하면서 내부적인 어떤 리스크를 조금 줄여가면서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3개 대학 그리고 이제 부산 교대까지 포함해서 4개 대학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4개 대학이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배상훈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특성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양대학하고 통합이 되거나 그다음에 부산대를 우리 통합의 파트너로 생각하거나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특성화를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 다음에 어떤 통합의 모델을 가져간다. 저는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학교가 향후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 단기, 중기, 장기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통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왕대필 후보님께서 각 후보자님께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후보자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이 올해 해양대학교와의 통합이 부산
부산이 됐습니다. 글로컬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대학이 내년에 글로컬 사업을 위해서 또 한번 통합을 시도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양대학교와의 통합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답변은 최희락 부분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총장이 된다 그러면 글로컬 대학 30위원회와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의중이 예를 들면 이런 모델은 교육부 정책상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확답이 없다 그러면 현재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시너지 효과는 합치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합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외부의 지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합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기사 양성이라는 대한민국의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장점으로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타 부분에 대한 우리 시너지 효과는 아직 현재는 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다 그러면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그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아직은 저는 아까도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상훈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그 통합의 대상 대학들이 사실은 뭐 좀 광역 초광역군까지 같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하고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둔 통합을 질문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특정 대학과의 통합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특성을 전제로 하고 1 플러스 1이 1.5가 되든지 1 플러스 1이 5, 10이 되든지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통합은 어떤 외부의 어떤 교육부의 어떤 지자체 우리 부산시의 호응도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기여할 수, 통합을 통해서 통합 모델을 통해서 양성되는 인력이 이 지역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훈 후보님께서 각 후보님께 질문해 주신 겁니다. 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통합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의 대학의 경쟁력, 물론 경쟁력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타 대학과 남다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뭐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왕립 후보. 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의 뿌리인 수산 분야, 그리고 해양 분야, 그리고 공학 분야가 크게 특성화를 할 수 있는 큰 분야의 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서는 학교의 미래 발전도 없습니다. 향후에 글로컬을 갈 때 다양한 특성화도 고려해야 되지만은 소양의 특성화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양 특성화 플러스 해서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전략산업과 그리고 부산시의 미래 비전과 함께하는 그러한 특화된 분야를 우리가 잘 뽑아내서 학생들 잘 교육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희락 후보님. 네, 이거는 뭐 글로컬하고는 사실 상관없이 우리 대학의 특성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국 어디에나 있는 국립대학이 아니고 부산 지역에 있는 국립부경대학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특수성, 기업에 특화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장점으로 가져야 되고, 또 결국은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수해양 분야에 사실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젊은 그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양자 컴퓨터를 하신다든지
내지는 뭐 2차 전지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난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대학의 모든 분들이 특성화를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통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 및 후보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비공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공개 질문은 휴식 시간 동안 각 후보자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답변은 사전에 추첨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배상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대학의 국제적 역량은 대학의 경쟁력과 위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학은 현재 국제화 전략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우리 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학에서도 그동안 유학생들의 그 숫자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길에서 학내에서 보시면 또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그런 광경들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참 전에 있었던 거지만 세계수산대학 같은 그런 또 세계대학을 우리가 유행산하죠. 그런 대학을 우리 대학에서 또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이만큼 됐지만 또 QS의 그 대학 랭킹에 있어서는 또 약간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00에서 1400 그룹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대학은 지리적인 입지적인 조건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이 동남권이 경쟁력은 약하지만 지리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광안리까지도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국제화 전략도 매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썰킹할 수 있는 국내 어느 대학이 그렇게 있습니다. 즉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절학기 등등을 포함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위, 비학위 프로그램 포함해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그게 인바운드 부분이고요. 또 인바운드 부분에서 나머지 한 부분은 외국인 교수님들의 숫자입니다. 우리 뭐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의 외국인 교수님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배려와 그다음에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웃바운드 쪽은 단대와 본부 중심의 MOU 체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조금 더 나은 대학, 연수의 기회나 다음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대학 본부가 적극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일학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내실에 비해 국내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국내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 10년 입학 본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고를 김포공항과 서울역에 부산에는 국영대학이 있습니다라는 간판을 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전화가 옵니다. 지인들한테만 야, 니네 학교 간판 봤다. 근데 모르는 분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심지어 이번에 오신 교수님들의 적어도 한 20% 30%가 잘 모르고 오셨어요. 와 보시니까 캠퍼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대학의 어떤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하다면 스타 교수를 영입하든지 아니면 학내 교수님들을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학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10개를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돼요. 이분들이 뭘 하느냐 집단 연구 같은 걸 해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먼저 선순환 구조로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면 후쿠시마에 예를 들면 핵 오염이 됐을 때 해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조류의 흐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1순위로 메이저 방송사에 가서 실제 조류의 흐름이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먼저 해결함으로써 부경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단계 있습니다만 부경대학교 홍보와 관련 홍보처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컵 하나 만들고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UI 대학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대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담 캠퍼스는 우리 대학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활용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용담 캠퍼스는 우리 교수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연구소 그리고 많은 사업단들이 지금 현재 용담 캠퍼스 드래곤밸리 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실이 지금 용담 캠퍼스에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 한번 가보시면 동네 주민들 외에 학생들을 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용담 캠퍼스가 우리 글로컬 사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 특화 캠퍼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미래 사업을 두고 지산학 중심 캠퍼스로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향후에 이제 캠퍼스 혁신파크가 이제 향후에 진행이 될 건데 조기 구축을 하고요. 부산의 강소기업도 좀 적극 유치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유학생들이 향후에는 우리가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형 캠퍼스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 캠퍼스 관계토관이 2관이 있습니다. A관, B관. 그 2관에 유학생 전용 글로벌 빌리지를 구축을 해서 전용 기숙사, 강의동 라운지 그리고 네트워크 공간을 또 구축을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우리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용담 캠퍼스 내에 개인교원 전용 건물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네트워크 공간이나 사무 공간 그리고 연구 공간 등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또한 제가 우리 신규 교수님들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교수님들이 부산이 아닌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부산을 왔을 때 오자마자 수업하고 너무 바쁜데 실제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주거 공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담 캠퍼스 내에 실제로 쿠킹이 가능한 메리드 하우스 형태를 관계토관 안에 저희가 구축을 해서 타 지역에 오시더라도 한 학기 정도는 스테이하면서 충분히 우리 부경대학교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활용도를 제가 용담 캠퍼스에 좀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비공개 개별 질문 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순서인 청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를 후보자님들께 나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청중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왔는데 오늘은 대외적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대학의 발전 관련 질문 중심으로 4개를 추렸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대학 내부 상황, 구성원들의 현안을 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주신 질문 중에 관련된 것들은 다음 토론회 질문 후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께서 제출한 질문지와 유튜브 시청자들께서 채팅창을 통해 제시한 질문들을 취합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4개의 질문을 선별했습니다. 답변 순서는 공통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1번 질문은 기호순으로 1번, 2번, 3번 후보님 순, 2번 질문은 2번, 3번, 1번 후보님 순, 3번 질문은 3번, 1번, 2번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고 4번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첨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번 질문에 대한 발표 순서는 왕대필 후보님, 최기락 후보님, 배상욱 후보님이시고 답변 시간은 공이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지금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하신 업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순으로 배상훈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부터 학교에 와서 지금 13년 차입니다. 그 전에는 7년간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출연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정출연의 임무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대기업과 함께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 파트너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지자체와 매칭해서 사업을 수행을 한 대기업이 하게끔 하는 딱 중간자적인 역할이 정치련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저희 7년간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학교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에서부터 미래대학, 거대, 그다음에 중점, 기타 이런 R&D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심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석박사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석박사 출신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저희 분야에 있어서 많은 칭찬과 그다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대에서는 제가 부학장과 학장을 통해서 또 교부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30여 년간의 경험들이 학교의 발전에 미력이었겠지만 기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왕대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세 분의 우리 후보님 계시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직원분들 모두가 아마 우리 학교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노력하셨다는 점은 저는 거기에 대한 부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셨고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교육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연구하면서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좋은 데 취업해서 우리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데 다 일조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지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업적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 학교의 연수로 보면 두 후보님 비해서 제가 짧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학교를 맡기 때문에 한 14년 정도의 학교 생활이 있습니다. 짧지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불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이 오면 어떤 일이든지 저는 마다하고 했습니다. 제가 14년간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우리 두 후보님 비해서는 제가 많은 보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학교를 위해서 함께 하자고 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가서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관련된 연구 과제라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 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의 업적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업적이고요. 앞으로 장이 되고 어떠한 역할이 되더라도 학교에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라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질문은 좀 저를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이 학교에 온 지가 지금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학교에 왔을 때는 학생들하고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모임 만나의 모든 것이었고 순간적으로 학생들도 좌절할 때는 같이 좌절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지금은 학생들이 이제 자식처럼 되고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생 부주장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는데 앨범 사업을 이제 학교에서 직접 찍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입학 본부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학의 최초로 입학 사정관리를 도입해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좋아하는 책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단순히 숫자로 평균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는 정말로 한 분야에 잘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생협 이사장이 됐을 때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협은 학교가 가져야 할 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고 지키기 위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어쩌면 저희 모든 인생을 같이 한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창피합니다만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경대학교가 지역 거점대학 부산대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 전략의 개인적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한 순서는 먼저 왕재필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부산대가 지역 거점 대학이고 지역의 혁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이 부경대학교가 상대적으로 아주 강점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략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부산대와 대등한 위치로 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될 수 있는 수산해양 분야가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우리 대학만이 가진 특성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이제 공대 학장을 역임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공과대학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연구 역량을 많이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가 부산대하고 버금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부산대는 여러 이런 구조개혁이나 학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내부적인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한 반면에 모 교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마인드도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합쳐진다면 향후에 우리가 부산대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충분히 학교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학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캠퍼스 자체가 대한민국 어디도 없는 가장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거점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하지만 거점대학과 우리 대학 간의 수해양의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입학 성적 때문에 결국은 졸업생들 자체도 그럴 거라는 사회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대학 내에 우리 부경대학이라는 그런 봄이 부산대학과 차별성을 가져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 교육입니다. 실무인을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취업을 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를 우리가 적어도 1년 이상 교육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고민을 하고 사회에 배출하게 된다면 기업에서 접하는 부경대학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겁니다. 적어도 한 2, 3년만 우리가 책임지고 그런 학생들을 배출하게 되면 적어도 부경대학 인식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ICPBL이라는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이 실무형 인재가 되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훈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대의 경우에는 지역 득점 국립대입니다. 지급국은 사실은 지급국은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부산 지역에 부산 경남 지역의 어떤 사업에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을 먼저 우선 이뤄내야 됩니다. 단기 비전으로는 이 동남권 허브 캠퍼스를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동남권에서 허브 캠퍼스를 통한 특성화는 결국은 우리의 그 국내 입학생,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성인 학습자 이 세 개의 축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남권에서의 허브 대학. 동남권에서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대학이 최고다. 물론 수양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장기 비전으로는 글로벌 허브 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유학생들이 생각할 때,
부경대 이걸 좋은 입지와 좋은 환경과 좋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확실한 자리매김을 단기, 장기 비전을 통해서 제시가 될 때 부산대학원은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특성화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속해 있는 지자체 부산시와의 교육과 연구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각 후보자님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 순서는 먼저 최기락 후보님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결국은 지자체가 좀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재가 배출되어 가지고 어디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여하에 제공할 수 있는, 특히 우리는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을 통해서겠죠. 그러면 부산시는 남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정책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부경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부산시에다가 선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이런 인재가 양성은 가능하고, 예를 들면 기장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하겠다. 그러면 부산시는 그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상훈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지자체와의 연계된 교육과 연구,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협력 방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교육과 연구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수님이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시잖아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 가면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이 부산시와 연계된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내에 DB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월드 클래스의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할 만큼의 이 생성형 DB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허리가 쉽게 각 교수님들이 어떤 과거에 연구를 하셨고 어떤 걸 가르치셨고 어떤 과목을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에 DB부터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각 연구실에서 각 교수님들이 뭘 하시고 어떤 걸 알 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부산시와 이렇게 지산학 협력 교육과정도 만들 수 있고 계약학과도 운영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한 분이 스스로 나가서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우리 조직은 이미 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거고요. 산업체와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산업 연계를 그것도 교수님 스스로가 개인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 본부가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부산시와 교육과 연구 부분을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대표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내년부터는 부산시와의 어떤 상호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교육 파트는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RIS 사업인데, 저도 지금 RIS가 지금 스마트 항만 물류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스마트 선박하고, 그다음 클린 에너지 융합부품 소재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융합부품 소재 RIS에 제가 지금 참여 교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우리 학교가 주관이 아니다 보니 우리 학교 위주의 어떤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거나 우리 학교의 특성화에 맞게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체계에서는 반드시 우리 학교가 주관학과가 돼서 부산시하고의
공동으로 많은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특성화에 맞게끔 기르는 그 교육 분야가 정말 중요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라이즈 체계 하에서 지자체하고 대학 간의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9대 전략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략판에 맞추어서 라이즈 체계에 맞게끔 특성화를 진행할 건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주도적으로 그 특성화에 맞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맞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까지 우리 후보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질문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장이 되신 후 이를 위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적인 발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왕대필 후보님, 최기갑 후보님, 배상훈 후보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왕대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제8대 부경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500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 또한 하나의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의 소통의 창구가 열려야 된다고 저는 이 또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교의 중심은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제 공약에도 우리 부경소통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부경소통위원회라고 하면 교수, 직원, 학생이 각각 참여를 해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개하고 공유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에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든 정책 결정에 학생들을 반드시 참여를 시키겠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학교의 중심은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많은 보직도 하고 학과에 있으면서 많은 이익들이나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일인지,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이 학생들한테 다른 일인지, 결국에는 이 우리 중심인 학생들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게 정책이고 그리고 바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기랍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옛날에 학생 부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학발전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해본 결과 졸업준비위원회는 옛날에 앨범 작업을 할 때 한 몇 달 동안은 그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사적인 자리에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적인 자리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요즘 SNS가 워낙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바람은 지금 너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취합을 해서 그 결과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반드시 만나고 또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SNS 통한 그런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놓고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아까 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의 주인은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이 잘 배우고 잘 되면 그걸 끝입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고 확신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상훈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이 사실은 지금까지 오늘 한 2시간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재적 학생 2만 명에 실제 한 15,000명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학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632분에 직원 선생님들 한 550분 정도 되시죠.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월등히 많은 우리의 고객들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교직원 포함해서 뭐 여러 우리 그 학교 행정을 움직이시는 분들, 교육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책무도 또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존중받는 우리 학내 질서가 만들어질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의 내부 역량이 결속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소통은 필수적이겠죠. 저는 현장 민원실 꼭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물론 학생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교직원 어떤 분이라도 오시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듣고 즉답이 되는 건 하고 아닌 건 추후에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브라운백 미팅, 점심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제 있죠. 이건 휴식을 통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 부분을 저도 매우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부산대하고 기타의 대학에 오는 그런 규모하고 저희 대학에서 했던 규모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적인 면과 휴식적인 그런 소통을 통해서 대학이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끝을 잘 말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부경대학교 제8대 총장 임명 후보자 선거를 위한 제1차 공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신 후보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